네,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화요일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해외 경제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지금 진행되는 실시간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불러봅니다. 임선우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돈데라 키워드부터 먼저 좀 짚고 가죠. 네, 오늘의 돈데라 외신 키워드 뉴욕 증시 꼬물꼬물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긴장감을 확 떨어뜨리는 이렇게 귀여운 꼬물꼬물. 반가운 좋습니다. 소식이죠. 자, 어떤 의미일지 오늘 해외 경제 소식 먼저 준비한 것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근 앞서 이제 뉴욕 증시에 먹구름이 꼈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월요일장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이면 상황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 중국 기업들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호재가 또 터졌습니다. 네. 자, 보면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봉쇄 조치가 풀리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한 1년여 동안 지속된 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소식에 이제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해서 이제 3대 주요 지수가 소폭 오름채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일단 오른 채 마감했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주목할 만한 기업들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월요일장에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저는 아마존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1픽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마존이 23년 만에 1999년 이후 약 23년 만에 주식 분할에 나섰어요. 그래서 기존에 $2,000 이상이었던 주가가 $122 35센트에 거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주식 분할에 나섰던 소식에 2%대 상승세를 기록했고 장중에는 3% 이상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간 6일부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에서부터 20대 주식 분할이 적용된 가격으로 1.99% 올라 $124 79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2,000대에서 지금 이제 $122 35센트의 거래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20대 1로 분할이 됐다고 하니까 약간 괜히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제 조금 좀 지켜볼까 할 수 있는 약간 만만한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마 요게 이제 주식 분할이 약간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주식 분할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호재다. 그래서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어떤 점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기업 가치에는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요. 이 주가가 낮아지게 되면 이 새로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게 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입할 수 있는 효과를 저같이 이제 기대할 수 조금 있죠. 그렇죠.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200, 한국 돈으로 200만 원 넘던 주가가 20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한번 사볼 만한데라는 이런 흐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삼성전자도 막 예전에 막 9만 원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6만 전자, 7만 전자. 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삼성전자 언제 오르니? 뭐 네. 언젠가 오르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밤 사이에도 이런 흐름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근데 무조건 이제 호재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많은 신규 투자자 유입에는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괜히 세일하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박인 세일 나선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대해서도 이제 업계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코로나19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혔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분기에만 우리 돈 5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네.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주가는 올 들어서 26%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표정 안 좋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 표정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26% 넘게 하락을 했었군요. 보신 분들은 제 표정만 네. 딱 봐도 시청자분 아실 거, 저거 감추지를 물렸다. 아니, 근데 다 드러납니다. 26%면은 진짜 좀 약간 패닉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투자자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주목된다고 하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제 새벽에 있었던 주식 분할 소식도 있었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몇 가지 주목되는 이유들을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성장성에 좀 기대를 거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마존 하면 뭐 어떤 서비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존 그 이북
있지 않나요? 이북 예. 리더기도 있고요. 또 네. 해외 직구 같은 거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죠. 가끔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 사업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뭐 5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라우드 분야, 웹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출이 18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7%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웹에 뭐 주차 공간 빌려주듯이 내 데이터를 좀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한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보면은 뭐 우리 같은 개인 고객들도 있지만 기업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마존가 이 시장 클라우드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주목해볼 부분이고 또 수익성이 높은 디지털 광고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업계에서 보기에는 이제 기업 가치보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기업 주가가 떨어진 데다가 주식 분할까지 하면서 이 다우지수에 편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네, 보시는 분들께 이제 다우지수 조금 더 소개를 네네.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다우지수라고 하면은 이 미국의 30대 우량 기업의 주가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하는 주가 지수를 뜻해요. 그래서 이 주가가 높을수록 이제 지수 계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우지수 지수평가위원회는 아마존처럼 주가가 기존에 분할 전에 $1,000 이상으로 높은 기업일 경우에는 이 지수를 왜곡할 수 있다. 평균치를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편입 대상에서 제외를 해왔는데 이 같은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편입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고 나면 좀 더 뭐 안정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득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중국발 호재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제 예언이 통한 것처럼 너무 득양양 뿌듯했어요, 사실. 중국을 지켜봐야 했는데 정말 중국발 호재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지난 1년여간 이제 알리바바의 창업주죠. 이 마윈을 시작으로 규제 철퇴를 마구마구 휘둘러 왔어요. 그래서 네. 뭐 뉴욕 증시에 상장한 뭐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주가 하락부터 뭐 자국에 있는 앱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신규 가입자를 가입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규제에 시달려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 당국의 집중 견제를 받던 이 디디 추싱이라는 차량 공유업체가 있어요. 차량 공유업체인데 디디 추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디디 추싱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마칠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신규 가입 금지령도 해제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속 소식 이게 조사하면서 신규 가입자 확보를 못하도록 아예 만들었었군요. 네, 신규 가입자 확보도 막아버리고 네. 뭐 자국 내 앱마켓에서도 내려버리고 그리고 뉴욕 증시 퇴출설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압박이 굉장히 컸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디디 글로벌의 주가 24% 급등 마감했습니다. 24%. 이 얼마나 뿌듯한 숫자입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네. 오늘 새벽에 기사를 보다가 디디 추싱 한 건 했다. 난 이 소식 벌써 전했다. 어떻게 샀어요? 사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이 제 머리에 못 깎는다고 제 아하. 주머니는 늘 탈탈 털리고 있지만 네. 우리 돈데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 되는 소식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이제 디디 추싱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슬슬 풀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 이제 또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이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건강한 발전을 언급하면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증시에도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유력자들이 사실 이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국가 주석과 총리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좀 건강한 발전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뭐 규제를 좀 풀어서 조금 이제 좀 더 자유롭게 기업 활동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오늘 새벽 결과로 월요일장에서도 보여줬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지난주에 조금 언급했던 부분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기술주의 몰락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왔다가 뭐 며칠 안 돼서 다시 또 빛이 이렇게 보이면 오락가락합니다. 예. 이게 바로 주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뉴욕 증시의 묘미인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
네. 캐시 스타 투자자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펀드 수익률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증시 전반에 걸친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면 이 아크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는 지난달 10일에 기록한 저점 대비 17% 상승을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4.4% 오른 데 비하면 굉장한 오름폭을 보여줬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유입된 자금만 봐도 지난달에만 5억 달러, 이제 우리 돈 6천억 원이 펀드에 유입이 됐고요. 올해 전체로 보면 13억 달러 이상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편입 종목을 이제 종목별로 조금 짚어보면 이제 우리 화상 채팅 어플 줌 있죠. 네. 줌 같은 경우는 지난달 저점 이후 29% 반등했고, 이제 로쿠 11%, 블록 17%, 코인베이스트가 24%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기술주 전반에 혹은 이 증시 전반에 대한 어떤 훈풍이 불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역시 또 다른 의견들도 엇갈린 평가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저점 대비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 연초 이후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54%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낙관론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행보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빠졌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오른 게 꽤 큰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막 충분하게 올랐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두 개가 뭐 상존하는 것 같은데 희망적인 낙관적인 전망도 그래도 있고. 이제 테슬라 매직을 보여줬던 이 캐시우드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면 이건 전형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외신을 훑어보니까 외신을 훑어보는 투자자 그렇게 입장으로서 네. 그래서 저는 기술주 이런 어떤 빅테크들에 대한 흐름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책임져요. 네, 책임은 지지 책임은 못합니다. 못 진다는 거.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 좋습니다. 사실 이런 우량 정보들, 좋은 정보들이 이제 외신에서 먼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아는 사람이 사실 빨리 좀 행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한 소식을 또 갖고 오셨습니다.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를 개최했다는 건데 그것도 현지 시간 6일 오늘 새벽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새벽 1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 행사를 온라인으로 다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관전 포인트들을 좀 뽑아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도 지금 대대적으로 알려지진 아직 않은 아마 상황이죠. 여러 지금쯤 결과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 조금씩 나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 네. 스픽스의 격을 높이는 굉장한 속보성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낳고 왔습니다. 또. 좋습니다. WWDC 개최 소식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라는 건요, 이제 매년 통상적으로 이맘때쯤 열리는 행사인데요.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이제 기기들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이제 통상적으로 발표를 한 뒤에 베타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가을에 최종 버전을 출시를 해오곤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맛보기로다 이런 거 할 네, 거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최신 소식. 맞습니다. WWDC 좀 원어 발음으로 풀 버전으로 풀네임이요. 네, 플레임 어떻게 조금 영어로 괜찮으시겠습니까? WWDC의 약자 네. WWDC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갔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거든요. 그죠. 사실은 이제 너무 WWDC 우리 약자로 다 얘기를 네, 하다 그냥 입에 보니까 붙었기 때문에. 상식으로 한번 알아볼까 하고 네, 찾았습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양님. 알았어요. WW 지금 전해야 될 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Word something like that.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omething like that. 어떤 것들이 좀 소개됐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들 좀 공개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소개된 거는 이 새로운 운영체제 iOS 16 버전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잠금 화면을 입맛대로 바꾸는 기능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잠금 화면을 내 입맛대로 막 바꾼다. 네. 뭐 흥미롭긴 한데 어떤 것들이 소개된 겁니까? 네, 그래서 애플은 이제 이 새로운 운영 체제는 아이폰의 경영 방식을 혁신시키는 대대적인 업데이트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잠금 화면에 관심이 쏠렸는데 먼저 우리가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화면이 늘 이제 뭐 상시 열림 기능 같은 것도 없었고 늘 잠기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왜 우리 흔히 애플은 감성으로 쓴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술적인 걸로 보면 이제 다중 레이어 효과라고 해서 이제 네. 사용자 개성에 맞춰서 입맛대로 뭐 색상별, 이모티콘별 여러 가지
꾸밈 기능들이 생겼고요. 또 여러 가지 잠금 화면을 한 번에 설정해서 이게 넘기기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뭐 달력, 날씨, 알람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젯 화면도 잠금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이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보낸 메시지를 편집하거나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 앱 기능하고 또 이미지 속 텍스트를 인식하는 라이브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동영상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일단 기능이 추가되면 그 이른바 이제 우리 앱등이라고 하는 애플을 열심히 써왔던 분들이 늘 약점으로 공격받는 게 어떤 편의성, 사용자 편의성 맞습니다.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지니까 애플도 상당히 좀 도약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자 일단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잠금 화면이 편리해지고 예뻐지고 또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거 좋은데 하드웨어나 좀 기기 부분에서는 또 어떤 제품들이 좀 나왔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서도 큰 도약을 이뤄냈어요. 네. 이제 애플이 차세대 칩 M2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애플이 이제 최근 들어서 M 시리즈로 이제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 칩을 이제 맥북 프로 자사 맥 PC에 탑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공개한 M2 칩은요 이제 전작보다 25%더 많은 200억대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서 효율성 그리고 속도를 대폭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타사 칩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공개될 맥북 에어 그리고 맥북 프로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2배나 더 빨라지면은 사실 이제 애플이 성능 측면에서 뭐 고성능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또 삼성전자의 안타까운 뭐 성능 뭐 맞습니다. 속도 이렇게 제한을 컨트롤하는 거 걷는다,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가슴 아픈 부분인데 또 애플 쪽이 경쟁이 있어야 또 서로 그렇죠. 이렇게 상호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경쟁은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애플이 지금 타사 칩보다 2배 빠른 거 우린 더 앞서 나가겠다. 예전에 그 빛보다 빠른 뭐 광랜 요런 거 언제 조금 해가니? 추억이 좀 갑자기 저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속도 경쟁하던 MZ 세대는 ADSL이라고 알아요? 그거 막 이렇게 알고 하던 싶지 거. 않은데 띠디띠디 알고 있다는 게 참 슬픈데. 알겠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이제 행사에서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공개된 것 중에 최근에 이제 애플이 네. 이 금융 쪽으로도 굉장히 진출을 도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선결제, 선구매, 후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레이터도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제품을 먼저 구매한 뒤에 비용을 6주 뒤에 애플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애플페이 레이터. 네,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스마트워치 건강 관련된 기능들 굉장히 주목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면 추적이라든지 최초로 이제 심방세동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공개됐고 또 요새 또 차 업계에서 핫한 게 이제 제가 원고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네. 이 애플카부터 해서 애플이 자체 뭐 차를 만든다 이래서 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잖아요.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그렇죠. 큰데 애플이 어떤 자동차 업체와 협업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주가도 막 난리가 났었는데 계속해서 베일에 쌓여 있는데 네. 이제 뭐 맛보기식으로 이제 애플카 이제 프로그램 연동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공개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뭐 핀테크 쪽도 그렇고 이제 차와 결합되는 이렇게 종합적인 뭐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되는 데는 다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올인원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음. 우리가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있기 이전에는 뭐 MP3도 있었고 라디오도 있었고 그쵸. TV도 있었지만 스마트폰 하나에 다 통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 흐름들이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쳐버리자. 기능을 다 합쳐서 한 대로 모아버리자. 내 생태계로 다 끌어오겠다. 좋은 이 표현을 얘기인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거든요. 하하.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 애플이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네. 뭐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이제 각국의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걸고 있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급발 공급망 타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뭐 아까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봉쇄가 조금 풀렸다,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기대해볼 만한 대목이긴 한데 중국의 어떤 공급망 봉쇄 조치로 인해서 애플이 올해 아이폰 수요 공급 예전 공급량을 이제 이전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조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새롭게 공개되는 기능들 그리고 애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먼이라고 애플 전담 기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올해 초부터 줄곧 해서 뭐 작년부터 보도해왔던 게 애플이 올 가을에 역대급으로 많은 신제품을 공개하겠다. 아이폰 14을 비롯해서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능들과 이제 가을에 다가올 새로운 신제품 소식들이 어떻게 주가 반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 환경이 좀 척박해지고 해도 내가 실력으로 극복하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애플은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가을 역대급 많은 제품들이 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또 이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신기술에 좀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얼리 어댑터 분들은 굉장히 좀 즐거워지는 또 귀가 가을이 될 솔깃하는 것 같네요. 소식이었을 것 투자자들도 같이 주목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상자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한번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가상자산 굉장히 핫하죠. 네. 좀 마음 아픈 의미로 핫해서 조금 전하는 입장에서 불편하긴 합니다만 예.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미국의 금융당국이죠. 연방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약 1년 반 사이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로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가 됐다고 단위가 해요. 다르네요. 피해 네. 금액 단위가 1조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는 4만 6천 명에 달하고요. 또 피해 규모는 2018년 이후 60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코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70%로 이 사기에 이용된 지불 수단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테더와 에테르가 이제 각각 10%, 9%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가상자산 하면 뭐 비트코인은 거의 이제 대다수가 알고 있는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뭐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네요. 70% 가까이. 네, 또 이렇게 대장으로서 있는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게 되면 또 동반 하락세로 이어지기도 하고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규제 당국, 미국의 규제 당국에서 네. 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오면서 규제가 필요한 실정이다라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사실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규제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 네. 어떤 분들에게는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네. 그리고 어떤 법적 합리적 규제가 생긴다면 그 안에서 이제 사기 피해들도 훨씬 예방이 되곤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근데 또 이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네. 이제 이 지금과 같이 규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압박이 늘어나는 상황 오히려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들이나 업계 대표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 이제 테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테라 사태도 있었죠. 사태,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내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이런 표현처럼 이미 투자를 해서 네. 좀 큰 실패를 보신 분들은 너무 가슴 아픈 그지만 상황이겠지만 한번 이제 아픈 만큼 좀 성숙해서 시장이 건강해져서 성숙해지기 위해선 겪어야 되는 네, 단계다. 건강한 이제 투자 방식으로 또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긴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내가 지금 속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의 사기 방식을 쓰는지 요걸 조금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가장 흔한 사기 유형으로는 네. 뭐 뻔하지만 허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 따르면 투자 기회 제공 사기로 신고된 피해 금액이 5억 7,500만 달러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에 달하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에서는 조금 민망한 부분이긴 한데 혹시 로맨스 스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유명인들이 네. 굉장히 그 곤혹을 치르기도 했던 몇몇 사례들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당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 SNS 상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이제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이제 돈을 갈취해내는 이런 유형이 두 번째로만 하다고 합니다. 나는 사랑이었는데 이게 상대방은 이미 의도적 접근을 했고 맞습니다. 그 설계된 함정에 빠져서 나의 어느새 사랑이 어느새 이렇게 주머니를 통해서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이거는 진짜 두 번 죽이는 거죠. 맞습니다. 돈도 사랑도 돈이지만. 죽고 돈도 죽고. 이거 그래서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네, 특히나 이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당국이 당부를 했는데요. 이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이 소셜 미디어에서 받은 메시지로 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제 플랫폼별로 보면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갑작스런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뭐 이성에게 호감이 갈 만한 사람이 뭔가 쪽지를 보낸다든지 뭐 갑자기 친구 맞습니다.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사기일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혹시 앵커님 혹시 그런 거 받아보셨나요? 아니 저도 받기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다 이제 맨날 신고하고 하는데 근절이 소용이 안 없더라고요. 되더라고요. 네, 저도 SNS에서 간혹 이제 DM이라고 하죠. 메시지로 뭐 관심이 있다. 근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요걸로 돈을 좀 보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이제 점점 단계가 단계를 지속되고 나면 저는 간혹 그냥 재미삼아 그걸 낚시로 제가 반대로 낚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무시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국내 신문에서도 나온 소식인데요. 이 도브 매트릭스에 따르면 이 가상자산 업계에 올 들어 이제 유치된 투자 금액이 1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났거든요. 이제 누적 기준으로 264억 8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34%가 늘어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돈데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유형의 사기나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지 않으셔야 될까. 네, 바로바로 이제 돈이 된다는 거에는 내 돈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기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조심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다소 지난주와 이렇게 늘 이렇게 표정도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거 보면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게 웃었다 울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꼽은 주목할 만한 기업들 있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골드만삭스 이제 미국의 투자 은행이죠. 이제 골드만삭스가 요즘처럼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제 경기 침체 대차 대조표가 강한 주식이 보통 시장을 능가하는데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좋고 또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을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확실한 종목 여기 자막 하나 깔아주세요.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그래서 늘 다음 시간에 한번 욕 먹겠죠? 네,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안정성장으로는요, 이제 홈디포, 펩시코, 나스닥, 존슨앤존슨, 오라클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금 수익률에서는 이베이, 베스트바이, 타겟, 가디널 헬스, 유니온 퍼시픽 이렇게 5개에서 총 10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티는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대차 대조표 주식은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를 2011년 당시 이제 버블닷컴 때하고 굉장히 비교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대차 대조표상 강한 주식들은 주가가 저조했다라고 설명하면서 또 향후 2년간 경기 침체 확률이 35%로 보고 그 중에 S&P 500은 3,600까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간 경기 침체 확률이 35%꽤 높은 편이고 네. 또 3,600까지 S&P 500도 하락할 텐데 그래도 좀 내공이 있는 실제 뭐 현금 흐름이 괜찮고 아까 기준을 뽑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만한 이런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기업들을 보면 성장주 이제 뭐 빅테크들 여러 가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온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두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에 주목을 해봐라 이런 주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대차 대조표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봤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또 네. 정리를 해 보게 되네요. 자, 돈데라에서 정말 돈 되는 정보만 쏙쏙 잘 골라오신 임선우 웨싱캐스터. 새로운 소식 바로 돈 되는 이런 소식들 더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준비해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